스마트폰에서 띠링하고 은행 앱 알림이 울립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부모님께 용돈을 이체했다는 익숙한 알림입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습관처럼 아버지 용돈 보내드렸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라는 짧은 메시지를 덧붙입니다. 부모님이 항상 고맙다, 아들아 라는 답장을 보면 마음 한편이 뿌듯하지만 동시에 묵직한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잠시 후 대기업 부장이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효자였던 한 남자가 왜 아내 몰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며 밤잠을 설쳐야 했는지 그 아픈 속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대기업 부장인 58세 박지훈 씨. 그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에게 효도는 의심할 여지 없는 가장 큰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달 잊지 않고 양가 부모님께 생활비로 총 70만 원을 보냅니다. 명절이나 생신에는 두둑한 보너스까지 챙깁니다. 주변에서는 박 부장 같은 아들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밤 서재에서 홀로 노트북을 켠 박 부장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봅니다. 잔고 5,800만 원. 2년 뒤 은퇴를 앞둔 사람의 계좌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숫자입니다. 화면을 바꿔 딸아이의 마지막 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봅니다. 520만 원. 그는 두 숫자를 번갈아 보며 아내 몰래 만든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가 매달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의 불안은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가벼운 뇌경색으로 잠시 입원하셨을 때 보험 처리를 하고도 추가로 들어간 병원비와 간병비가 3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내가 여보 아버님 병원비 어떡하죠? 라며 걱정스레 물었을 때 그는 태연하게 걱정 마, 비상금 빼서 드리면 돼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돈은 아들의 어학연수를 위해 따로 모아두던 돈이었습니다. 효자라는 이름의 무게가 그의 은퇴 후 삶을 통째로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박지훈 부장의 상황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박 부장을 포함한 50대의 절반 이상이 노부모와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 부양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이들 가구는 월 평균 113.5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부양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박 부장을 포함한 50대의 절반 이상이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가 전무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 성장이 멈추고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며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하게 될지도 모르는 첫 번째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굳은 다짐이 현실의 무게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설치고 시달리는 악몽의 원인은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중, 3중의 책임감에서 오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시간 부족은 50대의 60% 이상에게 심각한 수면 장애와 건강 악화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선한 마음과 이러다 내 가정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 사이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오랜만에 찾아뵌 부모님 앞에서 당신은 애써 밝게 웃습니다. 어머니가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어디 안 좋은 데라도 있는 게냐? 하고 물으시면 당신은 손사래를 치며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조금 바빠서 그래요. 라고 둘러댑니다. 당신의 지친 기색을 알면서도 부모님 역시 우리는 괜찮으니 부담 갖지 마라 며 더 묻지 않으십니다. 서로를 위하는 이 애틋한 마음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자식과 모르는 척하는 부모.
이 슬픈 연극이 계속된다면 남는 것은 깊어지는 오해와 가족 갈등, 그리고 모두의 노후 파산이라는 비극적 결말뿐일지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지훈 부장의 사례를 통해 겉으로 보이는 효도의 이면에 감춰진 고통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나와 내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비난이 아닌 제안, 가족 재무회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칫 부모님 부양을 거부하는 불효자처럼 비칠까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모두가 위험합니다. 용기를 내어 정중하게 운을 떼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두 분을 앞으로 더 건강하게 잘 모시고 저희 노후도 슬기롭게 준비하려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못 드리겠다는 통보가 아닙니다. 지금의 방식이 지속 불가능함을 가족 모두가 인정하고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효도의 규칙을 만들자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제안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잠자는 자산을 깨워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용돈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부모님 스스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정보와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아직 받지 않고 계시다면 수령 시점을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복리로 불어나는 연기연금 제도를 설명해 드리십시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국가가 보증하는 7.2%의 확정 수익은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재테크입니다. 혹은 지금 사시는 집을 담보로 평생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 집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마지막 재산인데 라는 부모님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희에게 물려주실 가장 큰 유산은 집이 아니라 저희 걱정 없이 두 분께서 당당하고 편안하게 사시는 모습입니다. 가령 시가 6억 원 주택을 소유한 70세 부모님이라면 매달 180만 원이 가까운 돈을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부모님의 품위를 지켜드리고 당신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최고의 효도는 나의 노후를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박지훈 부장이 부모님께 보내던 70만 원을 자신의 IRP 계좌에 꾸준히 넣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연평균 수익률과 세제 혜택을 고려하면 10년 뒤 약 1억 원에 가까운 추가 노후 자산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대물림되는 부양의 부담을 내 세대에서 끊어내는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최우선 의무는 자식된 도리를 넘어 나 자신의 노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방치해둔 당신의 퇴직연금 계좌 수익률을 확인하고 한 푼이라도 추가 납입을 시작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단단히 자립하여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당신 역시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이렇게 각 세대가 서로에게 기댐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건강한 독립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시대의 효도이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당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